의식회 모바일넷2 발표하게 된 대학생 이규섭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논문에 나와 있는 순서와 동일한데 Abstract, Introduction, Late Word, Preliminaries, Model Architecture, Implementation Notes, Experiments, Conclusion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Abstract입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Improves the Performance of Mobile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서 제한된 환경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영역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퍼포먼스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런 형태로 이제 논문이 시작이 되었고 논문에서 제시된 모델은 Inverted Residual Block이라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1x1 컨볼루션, 3x3 컨볼루션, 1x1 컨볼루션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레지듀얼의 형태에 연결이 되고 있는데 네로우한 영역과 와이드한 영역과 네로우한 영역으로 이렇게 보틀넷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레지듀얼 블록이 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존의 레지듀얼 블록과는 약간 반대, 거꾸로 된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inverted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트로와 릴레이트 워크입니다. 뉴럴넷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선행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렉스넷과 같은 것이 있고 3x3 컨볼루션을 사용을 했던 VGG넷도 있고 인셉션 모듈을 사용했던 구글넷도 있고 스키 커넥션을 사용했던 레지넷, 이 밖에도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과 같은 수많은 연구들이 존재를 했는데요. 이런 연구들의 문제점들은 굉장히 모바일 환경에서 돌리기에는 하이 컴퓨테이셔널 리소스와 굉장히 복잡한 모델의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도는 유지하고 메모리는 적게 사용하는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컴퓨터 비전 모델, 이름하여 모바일넷2를 우리가 제시를 하겠고 그 모델의 구조는 inverted residual과 블럭이 뒤에 빠졌네요. with linear bottleneck의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에 이제 preliminary로 사용이 되고 있는 모델들입니다. 첫 번째는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입니다. 해당 모델은 모바일넷 1에서 충분히 소개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1x3 컨볼루션의 개념을 2스텝으로 나눠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이제 depth wise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서의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각 채널별로 커널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 커널들이 나온 이 피처 맵들이 이렇게 쌓인 다음에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 디멘전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컨볼루션의 과정을 2스텝으로 나눠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이 왜 효율적인가를 표현해 주는 수식이 왼쪽에 있습니다.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3x3의 이제 depth-wise convolution이고 depth-wise convolution이고 이 뒤쪽 부분 같은 경우 이제 point-wise convolution을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원래 이 분모에 해당하는 게 기존의 regular한 convolution이라고 한다면 이 과정을 나누게 되니까 n분의 1 더하기 d제곱의 k분의 1 여기서 말하는 이 d제곱의 k라고 하는 것은 커널 사이즈를 의미를 하고요.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풋 채널을 의미를 하고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웃풋 채널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커널 사이즈의 제곱분의 1만큼의 어떤 효율성을 이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이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모바일넷 1에서 이제 등장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모바일넷 2에서도 이와 같은 컨셉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보틀넷 구조를 짜고 있음을 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오게 되는 preliminary 모델은 이제 inverted residual입니다. 이 inverted residual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보시게 되면은 inverted residual 블록은 residual 블록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 레이어 순서와는 거꾸로 전개가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채널이 굉장히 큰 채널이 들어와서 채널이 이제 감소하게 됐다가 그런 다음에 3x3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1x1 컨볼루션 다시 확장되고 레지듀얼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1x1 컨볼루션이 3x3로 확장이 되고 나서 채널이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3x3로 피처 익스트랙션이 이루어지고 1x1 컨볼루션이 다시 채널을 감소시켜 나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채널을 받게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채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가 여기 형태에서는 이제 거꾸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록에서는 차원이 확장, 이 부분 같은 경우 차원이 확장이 되고요. 정보 추출, 요 3x3 depth wise 컨볼루션을 돌게 되면서 이 피처 익스트랙션이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에 차원이 축소되는 과정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예시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원바이언 컨볼루션으로 레이어가 익스펜션이 됩니다. 굉장히 확장된 상태로 차원이 확장이 되고 확장된 차원을 가지고 뎁스와이즈 레이어를 돌리게 되면서 피처 익스트랙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뒤에 붙는 원바이언 컨볼루션을 통해서 아웃풋 디멘전을 축소시켜 나가는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실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은데요. 요 56 곱하기 56 곱하기 24라고 하는 인풋 채널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채널을 확장시키는 변수로 익스펜션 팩터라고 하는 게 여기서 소개가 되는데 여기서 6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4라고 하는 채널이 6배가 돼서 144만큼 원바이언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3x3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이 depth-wise convolution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피처 익스트랙션이 된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런 다음에 프로젝션 컨볼루션으로 원바이언 컨볼루션이 들어가게 돼서 다시 채널이 축소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채널과 아웃풋 채널이 굉장히 작은 형태로 있다면 이 중간에 인터널한 영역에서 차원이 확장되고 다시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들어오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레지듀얼 커넥션으로 이렇게 다시 결합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델의 아키텍처입니다. 모바일 네트워크에서는 두 가지 모델을 이제 스트라이드 1, 2에 따른 모델들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 골격은 동일합니다. 원바이언 컨볼루션을 돌리고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돌리고 그 다음에 원바이언 컨볼루션을 다시 돌리게 되고 스트라이드 2 같은 경우는 이제 윗스 하이트 값이 굉장히 두 배로 이제 줄어들게 되고 스트라이드 1 같은 경우는 기본의 값들을 이제 보존하게 됨으로써 스킬 커넥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와 같은 경우에 이제 보틀렉 레지듀얼 블록에 어떻게 이제 변형이 되는지 사이즈를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원바이언 컨볼루션을 돌리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t라고 하는 익스텐션 팩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width와 height 값은 그대로인데 이 k라고 하는 인풋 채널이 tk만큼 확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통과하고 나서 들어오게 되는 인풋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3x3 depth-wise convolution이 스트라이드가 s일 때, 이 s는 1일 때가 있을 거고 2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width랑 height 값이 이만큼 나눠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depth-wise convolution에서 이 채널 값은 여전히 보존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 output 값이 k'이라고 했을 때 이 값이 이제 k'의 형태로 들어가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리니어란 형태로 맨 마지막 컨볼루션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요 3x3 컨볼루션에 의해서 TK만큼 확장이 된 굉장히 이제 고도의 채널과 같은 경우 원바이언 컨볼루션으로 다시 채널이 줄어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매니폴드인데
고차원의 데이터가 저차원의 데이터로 매핑이 되는 과정에서 렐루를 사용하게 되면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x3에서 1x1을 통과하게 되면서 고차원 데이터가 저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렐루를 쓰게 되면 정보가 손실이 일어나니 우리는 리니어란 형태를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 중에 하나가 Linear Bootleg Layer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여기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Implementation Notes인데 왜 이 모델이 메모리 이피션스한가에 대한 어떤 수식적인 증명들을 한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논문에서 가져왔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인풋 채널에서 벌어지는 오퍼레이션, 이 부분이 아웃풋 채널에서 벌어지는 오퍼레이션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인풋에서의 오퍼레이션, 아웃풋에서의 오퍼레이션의 최대치가 결과적으로 메모리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총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인풋과 아웃풋은 결국 24라고 하는 형태로 굉장히 작은 형태인데 그 내부 값은 144의 형태로 굉장히 큰 값입니다. 즉 인풋과 아웃풋의 채널이 사실상 메모리에서의 계산에 사용이 되지 가운데 있는 이 144로 확장된 영역은 메모리의 계산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이 중간에 이렇게 채널이 확장이 되고 있는 이 형태로서 표현이 됨으로써 이피션시한 모델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실험적으로 이것이 왜 효과적인지를 증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지 데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 모바일넷 툴을 가지고 사용을 했더니 성능은 이 값들의 어떤 에버리지 값을 취하고 있는데 파라미터나 이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약간만 사용을 하고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었고 코코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이제 이게 SSD 라이트라고 하는 모델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모바일넷 2랑 SSD 라이트를 컨비네이션한 이 모델의 값의 파라미터가 훨씬 감소된 형태로 좋은 성능을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바일넷 2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Linear Bootleg Layer 채널이 이제 확장이 되고 다시 감소하는 이 보틀렉 레이어가 맨 마지막에는 이제 리니어란 액티베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 형태가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모바일넷 1에서 제시된 모델을 함께 결합을 하게 되고 있고요. 굉장히 이피션시하고 동시에 액큐러시를 여전히 보존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채널을 확장시켜서 익스프레시브니스를 결정하는 영역이 있고 채널을 다시 감소시켜서 카파시티를 결정하는 영역 이 두 가지 역할을 원래는 컨볼루션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록을 이용을 해서 이 두 가지 역할을 나눠서 수행을 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모델의 중요도를 높여나갈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퓨처 워크도 이 형태를, 이 잡들을, 태스크들을 어떻게 나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형태로 모델을 발전시키겠다가 이 논문의 끝맺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논문 관련해서 발표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제가 만든 코드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나온 이제 모델과 같은 경우는 224의 제곱의 3채널로 갖고 있는 이 형태로서 이제 모델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미지넷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이미지넷에서 사용을 하진 못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컨버루션 2D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컨버루션 2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보틀렉 부분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 기본적인 구조들이 사용이 되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T라고 하는 것은 익스펜션 팩터를 의미하게 되고요. C라고 하는 것 아웃풋 채널을 의미하게 돼서
이 아웃풋 채널들이 이렇게 다음번에 인풋 채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n번은 이 부분에 대해서 n번 반복을 해라 라는 부분이 있었고, s는 스트라이드를 의미합니다. 제가 짠 거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라이브러리를 다 임포트 시켰고, 디바이스 쿠다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부분이 있었고, 기본적인 파라미터만 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트랜스 사용을 했는데, 제가 사실 224에 제대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못하고, 엠니스트 데이터를 224만큼 확장시켜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됐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좋은 데이터, 이미지 있는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저희가 다음에 제가 할 때는 이미지에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받아왔고 로드업으로 다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모델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보틀렉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함수를 만들게 되었고, 포인트 와이즈를 만들고 xyz를 만들고 포인트 와이즈를 만들어서 레이어를 추가를 한 형태로 마지막 레이어를 보틀렉들을 이제 전체 리턴하게 되는 그런 함수를 만들게 되었고, 실질적인 모델은 여기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컨볼루션, 그리고 이게 마지막 컨볼루션, 가운데는 다 보틀렉이었는데, 이 보틀렉을 이 피처스라고 하는 거 안에서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틀렉을 구성을 했고, 맨 마지막에는 클래스파이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프리커넥트 레이어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포워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포워딩이 들어갈 때는 조심하셔야 될 건 스트라이드에 따라서 스트라이드가 1이게 되면은 이제 스킵 커넥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이 다르게 되면은 다운샘플링을 해줘서 채널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 클래스를 이제 아래 또 만들게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 과정에서 스킵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레지듀얼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레이어 2를 다 연결을 하고 플리커넥티드로 들어가게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다운샘플링 형태로 핑이 되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파라미터들을 일단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되었고, 갖고 있는 레이어들의 어떤 스트라이드들, 여기서는 이제 보틀렉 레이어의 스트라이드만 표현을 하게 되고, 아마 스트라이드가 1일 때는 스킵 커넥션을 적용시켜주고 2일 때는 적용 안 하고 1일 때는 적용하고 2일 때는 적용 안 하고 이런 형태로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채널이 1인 거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능은 안 나왔지만 모델이 일단 돌아가는 가구나 이런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모델을 한번 타겟이 되는 테스트의 형태로 이렇게 어떤 이런 값이 나오게 되어서 모델이 잘 돌아가는구나를 확인을 하였고, 오프티마이제이션이나 로스 펑션을 정의했을 때는 크로스 엔트로피랑 아담 오프티마이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이제 프레임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테스트를 하게 되어서 지금 굉장히 성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토크도 많이 10번밖에 안 돌렸고,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도 좋은 데이터는 아니어서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데이터랑 예를 들면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주거나 또는 이제 로스 부분들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에 대한 시각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드러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뺐던 부분, 추가하지 못했던 부분도 좀 존재하는 것 같고, 러닝 레이트를 조절하는 러닝 스케줄러 같은 것도 좀 사용을 해볼 수 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모델을 구현을 해보게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런 논문 모임이 처음이어서 어떻게 준비할지를 잘 몰랐지만, 그래도 이 모바일넷 2 준비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에도 그리고 찾아뵙고 공유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